그래서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오늘은 가장 효과적으로 단백질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는 종류나 아니면 단백질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지, 그리고 먹는 과정까지 영상으로 하나하나 다 담아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이거를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나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자, 아침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은 계란 후라이 2개에서 3개, 노른자 같이 먹고요. 그럼 닭가슴살 100g이랑 식물성 단백질 두부, 이렇게 항상 아침에는 이렇게 3가지 단백질을 먹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해볼 건데요. 일단 여기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제 오일을 사용해서 살짝 이렇게 둘러주시고 계란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계란 후라이 2개 만들어 볼게요. 항상 저는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미리 닭가슴살을 해동을 해 놓습니다. 물에 담가 놓거나 상온에 이렇게 놔두면은 돌리면은 바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 정도면 진짜 고수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단백질을 저는 항상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랑 동물성 단백질이랑 같이 섭취를 하면은 더 흡수가 잘 된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하지 않게 여러 가지 종류를 먹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 질려버리면은 현실적으로 계속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닭가슴살을 주로 저는 단백질을 먹지만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부나 제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반숙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좋아하는 단백질 식품을 먹어주는 것도 식단에 어느 정도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먹을 때 두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으면 맛이 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김치에 싸서 먹습니다. 두부는. 두부에 김치 싸서 먹어보세요. 진짜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은 계란 후라이 반숙인데 계란 후라이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제 계란 후라이보다 이제 다이어트 할 땐 삶은 달걀도 먹고 스크램블해서 먹기도 하는데 노른자가 생각보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먹는다고 바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은 몸 안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먹고요. 다이어트 할 때 기름에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삶은 달걀이나 스크램블해서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안 좋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을 이용해서 이제 후라이를 기름 조금만 두르고 이렇게 후라이식으로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숙인 상태에서 와, 그리고 닭가슴살. 저는 아침에는 이런 식으로 3가지 종류의 단백질을 섭취를 합니다. 자,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후라이팬에서 바로 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반숙이 노릇노릇하게 지금 딱 잘 된 상태입니다. 바로 먹여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고등어를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고등어를 일주일에 2번씩 항상 먹습니다. 왜냐면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도 있는데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맛있어요. 그래서 좀 고등어를 항상 일주일에 2번씩 먹는데, 자, 요 고등어 C 고등어라는 곳에서 지금은 먹고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여기가 편리한 게, 자,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동을 해놨는데 원래 고등어가 구울 때 되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뜯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도 된다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었고 이걸 그릇으로 옮겨서 한번 전자레인지에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 담았고요. 자, 돌려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자 돌렸습니다. 돌렸고 이걸 이제 그릇에 담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엔 이런 식으로 고등어 한 마리를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일주일에 2번씩 고등어를 먹죠. 고등어인데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그다음 단백질도 풍부해서 저는 이제 해산물도 상당히 추천을 합니다. 근데 고등어를 먹을 때 항상 구워 먹어야 되고 그다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안 먹었었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씨 고등어라는 곳을 이제 찾았는데 일단 고등어가 많이 짜잖아요. 근데 여기는 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주 3명씩 추첨을 통해서 이 고등어를 3마리씩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제가 고등어 이벤트를 참여를 했는데 당첨이 돼서 이제 고등어 3팩을 받았어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먹어보는데 확실히 고등어가 요리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은데 여기는 그냥 보셨다시피 뜯은 다음에 그릇으로 옮겨서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고등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맛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고구마나 단호박이나 이렇게 먹는데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짜서 보통 밥이랑 먹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를 좀 더 많이 먹는데 이 고등어는 되게 저염이고 그 다음에 덜 짜서 먹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고등어를 계속 이렇게 먹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매주 3명씩 뽑아서 이 고등어 3팩씩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뇌에도 좋고 맛도 있고 성분이 되게 괜찮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이런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 저는 이 생선으로 먹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생닭가슴살입니다. 제가 이제 생닭가슴살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일단은 닭가슴살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당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방이 없이 생닭가슴살은 성분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엄청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생닭가슴살을 요리를 할 때 뭐 에어프라이어나 아니면 이제 구워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워 먹는 걸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요거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미리 해동을 해놓습니다. 일단 미리 해동을 몇 시간 전에 해놨고 한번 제가 요리하는 거를 봐보겠습니다. 해동한 닭가슴살을 이런 식으로 칼집을 미리 내놨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리할 때 조금 더 조리가 잘 돼요. 자, 마찬가지로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을 이용해서 자 조금만 이렇게 뿌려주고요. 자 생닭가슴살을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굽다가 중간에 뒤집어주면 됩니다. 자, 요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닭가슴살 완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닭가슴살 요리를 완료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은 에어프라이어, 어떤 분은 뭐 프라이팬, 뭐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프라이어로 하는 것보다 프라이팬으로 조리하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으로 할 때 그 대신 이제 지방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끔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을 조금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생닭가슴살만 먹게 되면은 좀 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김치랑 같이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의 이런 칼로리가 거의 없는 소스를 이용해서 조금씩 추가해서 먹기도 합니다. 생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닭가슴살에 비해서 훨씬 지방의 비율이나 아니면 이제 당류의 비율이 적어서 성분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먹으면 저는 오히려 생닭가슴살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닭가슴살도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김치랑 같이.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테인 쉐이크인데 제가 프로테인 쉐이크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할 때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평소에 이제 운동 후에 프로테인 쉐이크는 액체 형태로 먹기 때문에 액체는
액체는 흡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흡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프로틴 쉐이크를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의 이제 종류나 아니면 방법, 그리고 먹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 방법은 사람마다 이제 몸이 다르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양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라이프 패턴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호, 그리고 이제 성분을 비교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단백질을 섭취할 때 아침부터 섭취를 잘해준 분들은 더 이제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 했을 때 아침부터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만 먹거나 이렇게 하나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먹어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뭐 두부, 낫또 이런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먹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저만의 방식이지만 이제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